이번 시간에는 팔회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회혈. 앞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팔회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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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회혈. 이런 뜻이죠? 네. 무슨 신라시대 팔관회도 아니고, 이게 뭐죠? 8개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카테고리. 여러분, K시대 상병명에 보면은 사람 몸에 생길 수 있는 병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죠? 수백 가지. 그죠?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종류의 질병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많은 종류의 다양한 질병을 어떻게 8가지 범주로 그냥 귀결시켜버려요. 그 8가지가 누구냐? 장부, 기혈, 근맥골수. 장부, 기혈, 근맥, 골수. 8가지죠? 이 8가지 범주로 구분 짓는 거죠. 어디가 어떻게 아프든지 간에 이 8개 중에 누구의 문제지? 이거를 비교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분야를 총괄하는 그 회혈이 있어요. 장회가 있고요. 부의 문제를 총괄하는 부회혈이 있고요. 맥회가 있고, 골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회혈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게 팔회혈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어느 문제지? 이 중에 어떤 거지? 그거 감별해가지고 그걸 회혈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쓰고 싶은 침법 쓰는 거예요. 그게 회혈인데, 책에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뭐 장회는 누구고 부회는 누구고 이렇게 쭉 나오지요. 그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를 여러분들이 좀 한 번씩 고민을 해줬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을 합니다. 장회가 장문이잖아요. 여러분, 그 오수혈 월락극모수, 그 제가 이제 줄여서 책받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책받침에 보면은 장회가 뭘로 나오냐면은, 저기 장회가 장문이죠. 장문이 뭘로 나오냐면은 비경, 족태운 비경이 나오죠. 비경에서 뭡니까? 비장의 복모혈이 장문이에요. 그렇죠? 예, 비장의 복모혈. 11번 늑골, 11번 갈비뼈 끝에 있는데 비장의 복모혈이다. 그 말이 뭡니까? 여기 그냥 긴 침으로 쑥 찌르면 비장을 찌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장회인데 여기서 말하는 장회는 뭐겠어요? 육장, 육부. 그 중에 육장. 6개의 장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부터 찾아주세요. 이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오수혈 이야기할 때 병제, 장자, 취지정. 병이 장에 있을 때는 정혈을 쓰세요. 여기서 말하는 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 간경화, 폐섬유화, 신장암 이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기분 나빠, 에이씨 짜증나 이거였잖아요. 그죠? 칠정상, 간의 문제다. 그죠? 그렇게 얘기했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회의 장은 그게 아니고요. 마인드 컨트롤 그게 아니고요. 뭐겠어요? 진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그 장에 생기는 문제, 이거 아니라고 했던 그 문제, 뭐 간경화, 폐섬유화 이런 거 있죠. 폐암, 신장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장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부터? 요 장회, 장문부터 건드려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장회가 장문인데 장문이 원래 뭐라고? 비의 복모혈이라고요. 그러면 6장이 복모혈을 다 갖고 있는데, 그렇죠? 6장의 복모혈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비장의 복모혈을, 장문을 가지고 우리가 장회로 삼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장을 토탈 케어, 토탈 컨트롤 하는 게 비예요? 응? 진짜? 아니, 병이 완전히 악화되고 가지고 만성으로 가면 그러면 신장으로 간다며.
그죠? 우리 경맥 유지할 때도 봤죠? 응? 족솜신경 유지 보니까 비 하나만 빼고 어떻게 했어요? 다이렉트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족솜신경에 병이 들면 이거 다른 장에 퍼지는 거는 순식간이다. 다른 경맥보다 훨씬 더 빨리 퍼진다. 그래서 신장에 병이 들면 이거 참 위험한 상태까지 갔구나 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신장의 복모혈 그거 경문 그걸로 장애를 삼으면 안 되나? 아니면 심해 군주직원이니까 심해 복모혈 거걸 얘가 장회가 되면 안 될까? 비장의 복모혈 장문을 가지고 장회를 삼은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토기 때문에 그렇죠. 토기 때문에. 토가 뭐 어쨌다고? 막판까지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비에서 나와요. 비에서. 물론 간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요. 그런데 간하고 비가 이제 스페셜 커넥션이 있잖아요. 태음과 고름 같이 가죠. 있는데 비장이 사기와 싸워서 내 몸을 지켜내는 저항력, 면역력, 이 나를 지키려고 하는 힘의 최후의 보루. 이거 무너지면 이제 끝이야. 나는 시한부 인생이야. 이 최후의 보루. 누가 지켜요? 비가 지킵니다. 비가. 장이 망가졌다. 장에 병이 들었다. 이 사람 장에 종양이 있어요. 물론 육장에는 안 들어가지만 췌장암도 마찬가지예요. 장에 염증이 생겼거나 장에 병이 있거나 식도의 염증 이런 거 부의 염증이랑 장 어딘가의 염증이란 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간염하고 뭐 식도염 이런 거하고는 같은 염증이지만 차원이 다르래요. 장에 문제가 생겨서 뭔가 검사상 사진상 보여요. 검사하니까 이상한 게 나와. 장 자체에서 조직을 떼니까 조직이 뭔가 이상하게 보여. 이런 것들은 장에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이거를 최후에서 막판까지 저항하는 최후의 버팀목 누굽니까? 비예요. 비위예요. 부회가 중환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환이 위의 복모혈인데 부가 위밖에 없어? 아니잖아요. 6개가 있잖아. 그 중에 왜 하필이면 위의 복모혈을 가지고 부회로 삼았어? 장도 그렇고 부도 그렇고 왜 목화통수 상화 6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토에서 골라가지고 장회 부회로 삼았어요? 막판까지 버틸 수 있는 최후의 보루, 내 저항력과 면역력을 최후의 컨트롤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 이건 누굽니까? 비예요. 위예요. 토입니다. 토. 토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수열 주치할 때 보면은 하펠의 주치, 만성질환이 됐을 때 쓰는 하펠의 주치가 적응증이 뭐 있었어요? 음식부절 득병자, 아니 경만이 혈자, 경맥이 흘러넘쳐. 그래 만성이 됐구나. 경맥이 흘러넘치네. 이해가 돼요. 오케이. understand. 근데 뭐 음식 부절해가지고 득병자, 이거 식생활에 문란해가지고 병이 생긴 사람한테 이거 만성에 쓰는 하표를 쓰라고?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겠어요? 음식 부절 득병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비위 기능이 작살났다 이 말이에요. 비위의 기능이 정상이 아닌데 이게 좀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성질환,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성질환 고치고 싶잖아요. 의사도 훌륭해. 약도 좋아요. 열심히 치료해주고 있어. 근데 왜 안 나? 뭔가가 이 플러스를 방해하는 마이너스 요소가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뭘까? 식생활입니다. 하루 중에 저녁을 진짜 바람직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죽을 드세요. 제가 농담으로 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넣지 마세요. 흰죽 드세요. 아셨죠? 죽을 드시면 만성질환 치료하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질 겁니다. 해보세요. 토가 장회와 부회가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단중인데요. 여기 단중이 뭐였죠 원래? 여기 기회로 나오기 전에 얘 원래 심포의 복모혈이에요. 그렇죠? 심포의 복모혈. 근데 왜 심포의 복모혈이 기회가 됐을까? 아니 기를 주관하는 게 폐라며. 그럼 폐의 원혈, 뭐 태연 이런 것들이 기회를 하면 안 돼? 왜 심포의 복모혈 단중이 얘가 기회가 되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작은 불은 기를
생하게 해줘요. 그렇죠? 그런데 작은 불 말고 어떤 불? 큰 불. 소화는 생긴데 장하다는 게 뭐예요? 억수로 막 터프하고 크고 이거 장난 아니네. 엄청 큰 거죠? 센 거죠? 강력한 거죠? 그죠? 블록버스터 아주 큰 거예요. 장화는 장렬하고 매서운 화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를 먹어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기가 뭐겠어요? 내 몸을 지키는 정기예요. 그죠? 바른 기운, 진기예요. 작은 불은 기를 생해주는데 큰 불은 기를 먹어버려요. 원래 기가 양이니까 양기, 그죠? 앞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다 죽어가면은 인체가 얼어붙은 시베리아 동토가 된다고. 그러다가 카다바 되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죠? 차갑게 굳어버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굳으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것은, 따뜻한 것은 부드러워야 되고, 부드러우면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움직인다는 것은 기가 있다, 따뜻하다, 이 말이에요. 차가우면 굳고요, 따뜻하면 부드러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소화는 생기하는데 폐가 기를 주관한다. 간장혈이고 폐장기야. 그거는 요거 얘기예요. 요 위에 거. 소화가 생기한다. 이 얘기고요. 장화가 쉽게 하는 건 뭐냐면요. 큰 불이 작은 불을 먹어버려. 큰 불이 나니까 기를 다 꺼버리네. 이게 뭐게? 여러분, 종이에 불 붙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물 부으면 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기 유전 있죠. 원유 퍼올리는 유전 있죠. 그 사우디나 뭐 쿠웨이트 이런 거 뭐예요? 이거 석유 퍼올려 가지고 돈 벌고 있잖아요. 유전에 불 붙으면 그거 뭘로 끄죠? 땅에서 원유 퍼올리는데 실수해 가지고 여기 불 붙었어. 그러면 이거 불 어떻게 꺼요? 거기다 물을 부으면 꺼지겠어요? 그거 무슨 수로 꺼요? 땅 속에 막 원유가 이만큼 들어있는데 거기 잘못해가지고 불 붙어서 이거 어떻게 끄죠? 1분 1초라도 빨리 꺼야지 돈이 벌써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건데, 그죠? 이거 불 빨리 꺼야 되는데 어떻게 꺼요? 유전에 불 붙으면 다이나마이트 터뜨리죠.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유전에 불 붙으면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는 거 말고는 대책이 없었어요. 더 큰 불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이 밀폐된 공간에서 다이나마이트가 터져가지고 그 동네 산소를 갖다가 싹 순식간에 잡아먹어버리면 불이 타기에 필요한 산소가 없어져 버리니까 불이 꺼져버려요. 그죠? 큰 불을 이용해가지고 작은 불을 죽여버려요. 이게 이제 자연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자연의 원리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인체에서 발생해요. 그게 이겁니다. 큰 불이 일어나가지고 내 기를 갉아먹어요. 꺼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큰 불, 뭐게요? 내 몸을 지키는 정기, 진기, 이걸 갖다가 확 죽여버리는 이 큰 불. 너 도대체 누구야? Who are you? Who are you? 내 몸의 정기를 갉아먹어버리는, 확 꺼트려버리는 장화라고 하는 건 너 누구냐? 너 누구예요? 짐작하시죠? 제가 계속 반복했던 얘기. 뭐겠어요? 이거예요. 앵그리버드. 욱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 일상생활이 그냥 일상이 앵그리버드야. 솔직히 그런 사람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죠? 혹시 있으면 앵그리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내 기를 갉아먹어요. 그럼 내가 기운이 쭉 빠지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잘 피곤해요. 기진맥진합니다. 몸이 힘들어요. 내 몸을 움직일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딸려요. 기운 딸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잘 피곤하죠.